이런 엄격한 통제는 당연히 인적 자원에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핵심 자원 분야의 엔지니어나 전문가들은 아예 해외 출국 자체가 막혀버렸고요. 심지어 온라인에 자기 업무와 관련된 글조차 올릴 수 없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핵심 인재들을 국내에 가두고 글로벌 기술 협력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분석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요즘 글로벌 공급망이 직면한 법적, 윤리적, 그리고 운영상의 리스크가 장난이 아니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핵심 보고서를 싹 모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요즘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 예전보다 훨씬 위험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딜레마입니다.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여전히 중국 제조업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는지 말이죠. 새롭게 생겨나는 법안들이나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제 평범한 비즈니스 활동조차 말 그대로 밟으면 터지는 지렛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순서대로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압박부터 시작해서 공급망과 강제 노동 문제, 최근 확대된 반간첩법, 공급망 보호 이슈,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컴플라이언스 전략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리스크부터 볼까요? 바로 공급망과 강제 노동 문제인데요. 영국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숫자 8만 명. 여러분, 이 엄청난 규모가 감이 오시나요? 이른바 신장 지원이라는 국가주도 프로그램 명목 아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최소 8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이 신장 지역에서 중국 전역의 공장으로 강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영국 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확 와닿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17년 이후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의 초법적 구금을 포함해서 신장 지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 네, 이 자료는 현재 상황을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이 강제 노동 파이프라인이 전 세계 글로벌 가치 사슬에 너무나도 깊숙이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겁니다. 재교육 수용소에서 공장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 때문에 우리가 매일 입고 쓰는 옷, 자동차, IT 기기 등 무려 82개에 달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 심각한 윤리적 리스크에 휘말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리스크로 넘어가 보죠. 바로 최근 확대된 반간첩법과 그로 인해 새롭게 떠오른 법적 운영상 리스크들입니다. 이 세 법안을 보면요, 스파이 활동의 표적이 되는 기준이 정말 과격하게 넓어졌습니다. 간첩 조직의 지시를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을 간첩 조직 대리인으로 폭넓게 규정해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던 파트너들조차 하루아침에 잠재적인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법적 위험지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 와닿게 비교해볼까요? 예전에는 이 간첩 행위라는 게 아주 명시적인 국가 기밀을 훔치거나 공유하는 것으로 딱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정의에 따라서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어떠한 문서, 데이터, 자료로 그 범위가 무한정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셈이죠. 모건 로이스 보고서에 나온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신박한지 확 체감되실 겁니다. 해외에서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전직 공무원을 영입하고 국가 간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업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평범한 활동들조차 간첩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꼭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국가안보기관들은 누군가 간첩 혐의가 단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최소한의 승인 절차만 밟고 개인 소지품을 뒤지거나 전자기기, 데이터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 거죠.
자, 벌써 세 번째 리스크 레이어입니다. 공급망 보호, 그리고 정보 통제와 차단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토류, 반도체, 그리고 드론.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핵심 첨단 기술 분야들이죠. 현재 중국 당국은 이 분야들을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외국의 정보 침투를 막는다는 명목 아래 접근을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공식적인 국가의 서술과 실제 내부 업계의 분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보통 서구권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뛰어난 첨단 기술을 보호하려고 저렇게 꽁꽁 싸맨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내부 분석에 따르면 실상은 다릅니다. 오히려 반도체 제조 같은 분야에서 약 10년 정도 뒤처진 기술적 격차나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 같은 치부를 외부로부터 숨기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런 엄격한 통제는 당연히 인적 자원에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핵심 자원 분야의 엔지니어나 전문가들은 아예 해외 출국 자체가 막혀버렸고요. 심지어 온라인에 자기 업무와 관련된 글조차 올릴 수 없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핵심 인재들을 국내에 가두고 글로벌 기술 협력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주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적 청사진입니다. 모건 루이스 보고서가 제안하는 당장 기업을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컴플라이언스 단계들입니다. 먼저 기존 내부 정책들을 새 법안에 맞춰 싹 업데이트해야 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보고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파트너나 공급업체를 고를 때 정말 꼼꼼하게 실사하고 민감한 데이터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른바 기습 압수수색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긴급 상황이 터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법적, 행정적으로 딱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위기관리팀을 사전에 지정해두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당장 우리 동료들, 즉 주재원들도 챙겨야 하잖아요. 중국을 오가는 파견 직원들이 새로운 국경 통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출국 전에 보안 브리핑을 의무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전송망을 구축하는 건 기본이고요. 국경을 넘을 때 아예 민감한 전자기기를 들고 가지 않게 하거나 24시간 언제든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망을 만드는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국가기밀의 범위는 끝도 없이 넓어지고 반간첩법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며 글로벌 윤리 기준마저 파편화되어 버린 이 험난한 시대. 과연 다국적 공급망은 이대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이 여러분 기업의 규제 대응망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